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게 언제부터인지 아시나요? 바로 김대중 정권 때부터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대한민국엔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요소요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종북 세력들은 출처가 분명치 않은 인권이란 듣기 좋은 단어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이때부터 허물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북한에서 간첩을 내려보낼 때 이렇게 교육한다고 하죠. 걸리면 잡히라고 말이죠. 왜냐고요? 잡혀서 몇 년 빵에 있다가 나와 대놓고 간첩질 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번 삼성전자 기술 유출을 김주하 앵커가 꼬집었습니다. 이자에겐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기술 유출은 여적죄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며 스파이로 활동한 마타 하리. 네덜란드 국적의 평범한 여인이던 그는 파리 물랭루주 무희로 지내며 상류층과 교류하고 이중 스파이로 암약하다 결국 체포돼 총살됩니다. 마그레타 젤러라는 본명보다 마타 하리가 더 유명해진 건 그가 상대국 고위 인사나 장군들의 심리와 성향까지 간파해냈기 때문이었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몰래 빼와 중국에 그야말로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던 전 삼성전자 상무 최모 씨가 구속되고 이에 가담한 6명이 재판에 넘겨졌죠. 삼성 임원 출신인 최 씨는 하이닉스 사장 물망에 오를 정도로 반도체 업계에서 유력 인사였는데 2020년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이미 지난해 반도체 신제품까지 생산을 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의 피해액은 최소 3천억 원.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건데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 전기전자, 조선,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적발된 것만 무려 142건이나 됐거든요. 더 큰 문제는 처벌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실제 법원의 기본 양형 기준은 1년에서 3년 6월에 그치고 있고 진지한 반성 같은 감경 요소라도 더해지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더 낮아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빼내오다 들키면 피해액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들키면 고작 징역 1, 2년 살고 안 들키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벌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고민은 해보지 않을까요?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인데 투자하고 날밤을 새워 만든 우리 기술을 통째로 빼가는 이들도 물론 나쁘지만 그런 기회 아닌 기회를 엿보게 만드는 우리 법도 문제가 아닐까요? 도둑도 나쁘지만 도둑질하고 쉽게 만드는 것도 그 못지않게 아주 나쁜 겁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전쟁 중 간첩질과 뭐가 다른가?